안녕하세요. 책 읽고 그대로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자 PPT 제작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은 문장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이라도 내가 보고 진짜 행동을 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실제로 내가 성장하는 것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 마음의 불을 읽고 어떤 문장 그리고 행동, 결과를 내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일정 시간을 두고 빠르게 호다닥 보다 보면 뭔가 딱 꽂히는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 문장 내가 진짜 이대로 하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장을 선택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방법대로 선적을 하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실천하기에 그렇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문장들이 정말 많은 마음의 불을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그런데 줄을 한번 긋는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콱 이렇게 새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망각의 동물이어서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하나 정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포스트잇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는 타입이라서 일단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움에 목말라야 한다, 질문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단데 먼저는 어느 때를 생각하는 걸까? 내가 뭔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걸 먼저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문장을 본 다음에 누군가 말을 했을 때가 먼저인 걸까? 등등 약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문장에 속해 있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다음 문장인 배움에 목말라야 한다에서 배움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배운다는 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동시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작가님의 블로그에서 배우다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을 봤는데요. 거기 그 글들을 제가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질문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곳에서 질문이라는 걸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이 단어를 접한 다음에 하브르타 교육에 관한 책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 시간을 들여서 문장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 행동을 한번 해볼 차례인데요. 자,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문장을 딱 이렇게 접하면 행동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언제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배움에 목말라서 질문하면 될지 한번 적용해보기 적합할 만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메모해두고 한번 떠올려보는 것을 계속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먼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뭘까라는 가치 교환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제 질문해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배움에 대한, 아까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했으면 내가 배움에 진짜 목마른가? 나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문장만 보고 생각하다가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앞뒤 문맥을 확인해보고 그 문장이 사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적혔는지를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문장을 확인해 보면 배움에 목말라야 한다. 질문하라. 이니까 그러면 그 작가님에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질문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 먼저 주어야 한다. 해서 내가 그러면 그 작가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 사람의 만남 요청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을지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책 저자 작가님 이름을 검색하니까 다행히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작가님의 블로그를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적어놓은 좋은 유익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들에 댓글을 다는 권한도 제가 할 수 있었고, 마침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서 제 존재를 알려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참 많았고요. 유튜브에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내용들, 글로만 보기에 약간 아쉬울 때 직접 누군가 알려주는 듯한 강의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댓글이나 좋아요 등을 통해서 제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작가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아무나 만나자고 하면 이렇게 요청에 응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만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만남을 청하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저 만나주세요 라고 결과물 없이 연락을 하면 당연히 안 만나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일단 삶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즐기는 자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그 일이 재밌으니 성과가 자연스럽게 나고, 그다음으로 1억 기부자가 되려면 일단 한 달 수익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수익의 두세 배가 되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간단하지만 뭔가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려면 앞에 제가 적어놨듯이 스마트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S는 스페시픽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M은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게, 그 다음 T는 타임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 자세한 계획을 짜면 그 큰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하나하나 향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조차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빠르게 이 문장을 접한 24시간 안에 직접 계획을 짜고 블로그에 한번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문장, 행동, 결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